오스카는 한나라의 왕자로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지만 자신의 행복만은 영원히 잡지 못하는 슬픈 영웅이야. 5살 때 그는 사악한 마법사의 저주에 걸려서 후계자를 가질 수 없게 됐어. 반면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은 13살에 이미 결혼했지. 그래서 오스카는 인생의 반쪽을 찾기 위해 강력한 마법사들을 찾아다니며 저주를 풀고 싶어 안달이 났어. 그의 동반자인 라기아는 이번 여행이 너무 걱정돼서 계속 돌아가자고 졸라대고 있어. 만약 전하가 또 무서운 저주에 걸리면 다 망할지도 몰라. 오스카는 두려워하지 않아. 이 상태로 있으면 내 작은 새가 영원히 노래하지 못할 테니까.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야? 나는 남자로서, 왕자로서 세상이 비웃는 걸 참을 수 없어. 그들의 목적지는 푸른 탑, 마법사들이 사는 곳이야. 아무도 그 탑을 넘어서 마법사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오스카는 자신을 믿고 정복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해. 그 탑의 직진에서 들어가 보니 기록된 대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네. 각 층마다 그들은 다양한 시련에 직면해야 해. 가장 높은 층에 도달하면 마법사들이 사는 곳에서 어떤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어. 그래서 아마도 그 작은 새가 이번에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기아는 겁이 나지만 전하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충성스럽게 말해. 첫 번째 층에서 그들은 사납게 보이지만 독이 없는 뱀무리에 맞닥뜨려. 오스카는 뱀들 따위 신경 쓰지 않고 돌 비석의 수수께끼를 풀어서 성공적으로 2번째 층으로 넘어갔어. 가장 높은 층에서 2 마법사가 도전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오랜만에 누군가 온 거라서 탑주인 타이나사는 꽤 흥미로워해. 리톨라는 그녀의 하인으로 주인에게 지시받아 실패자들을 탑 밖으로 치워야 해. 그녀는 이번 도전자들도 여기까지 오지 못할 거라 생각하니까 아래에서 오스카는 검술 실력이 뛰어나서 탑 중간층을 쉽게 통과했어. 황실 기록에 따르면 오스카의 조상은 이 탑을 정복한 적이 있지. 오스카는 자신을 그 조상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니 정복하는 건 식은 죽먹기야. 다음 방에서는 마법으로 만들어진 돌 괴물들이 기다리고 있어. 라기아는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지만 오스카의 열정에 걱정돼. 2 괴물이 침입자를 보고 깨어나서 공격해. 결과적으로 그 괴물들은 오스카에게 반으로 쪼개졌어. 이 강자가 마지막 층에 도달한 건 탑 주인을 놀라게 했지. 시련을 쉽게 넘는 걸 보니 그도 초대받을 만하네. 라기아는 탑 오르기에서 아무 기여도 안 했으니 주인에게 쫓겨났어. 그들은 헤어지게 됐고 오스카는 제자를 구하려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 하지만 라기아가 막아. 그는 자신의 탓으로 전하의 미래가 끝나게 되고 싶지 않아. 그는 오스카에게 최선을 빈다며 떨어지네. 오스카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가서 타이나사가 기다리는 가장 높은 층에 도착해. 한눈에 봐도 그녀는 아름다운 소녀로 마법사 같지 않아. 그녀는 오스카의 동반자에 대해 말해. 괜찮아. 아래에서 자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안심하고 차를 마시자. 오스카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예쁜지 물어보고 마법으로 변신한 건가 궁금해해. 타이나사는 오래전부터 노화가 멈췄어. 게다가 마법사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수십 배 더 오래 살 수 있어? 죽지 않으면 1000년 이상 갈 수 있지? 70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으니 타이나사는 그의 이름을 물어봐. 오스카는 자신을 파나스의 왕자로 레기우스의 후손이라고 밝혀. 타이나사는 그를 알아. 그 조상이랑 정말 비슷해. 하지만 손주는 좀 무심한 구석이 있어서 오히려 더 매력적이라고 좋아해. 리톨러도 나타나서 인사하며 라기아가 나무 아래서 자고 있다고 확인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스카는 탑을 정복 실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 타이나사는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라기아처럼 그냥 보내줘. 물론 그들의 기억을 일부 바꿔야 해. 그게 도전의 대가야. 좋은 사람들, 가족을 구하기 위해 도전하는 자들은 실패해도 타이나사가 도와줄 거야. 진짜 마음이 있는 마법사지. 이제 본론으로 어린 시절 침묵의 마법사가 건 저주에 대해 그녀에게 풀어달라고 부탁해. 매번 그 작은 새가 노래할 때마다 여자들의 몸이 망가져서 파나스 혈통이 끊길지도 몰라.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어. 이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가 슬퍼하니까 오스카도 물어보기 싫어. 이전에 여러 곳을 찾아봤지만 단서 하나 없어. 이게 아마도 마지막 방법일 거야. 타이나사는 자신이 풀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 침묵의 마법사가 너무 강하고 저주는 보통 마법이 아니니까. 심지어 그걸 건 사람도 풀 수 없을 수도 있어. 오스카의 저주는 정말 풀기 어려운 종류라서 그녀도 포기해야 할지도 몰라. 타이나사는 그의 몸에 새겨진 저주를 축복처럼 보여줘. 이 저주는 어울리지 않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막는 거야. 강한 여자만이 이 힘을 견딜 수 있을 테니까. 풀 수 없으니 빈손으로 보낼 순 없어. 그녀는 마법으로 오스카에게 맞는 여자를 찾아주겠어. 오스카는 걱정돼. 만약 그 여자가 노부인이나 결혼한 사람이면 어쩌지? 타이나사는 그런 경우를 제외했지만 여전히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했어. 그 여자가 저주를 견딜 수 있는지 물어보면 알겠지. 좋아, 그럼 내가 소원을 빌게. 네가 내 아내가 돼줘. 타이나사는 그 말에 충격받아. 이렇게 무례한 놈은 처음 봤어. 그녀는 한 번도 약혼하거나 결혼한 적 없지만 이 소원은 거절해. 황실에서 마법사를 차별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오스카는 조상이 그녀를 좋아했는데도 못 얻었으니 손주인 내가 꼭 얻어야겠다고 생각해. 둘이서 한참 다투다 보니
타이나사가 기억을 지우고 쫓아낼 거라고 위협해. 하지만 오스카는 안 무서워. 바지 속 칼은 못 쓰지만 이 칼은 다르니까. 이건 아카시아 왕가의 검, 마법을 베는 유일한 검이지. 그래서 타이나사에게는 힘든 싸움이 될 거야. 보통은 이 검을 쓰지 않지만 오스카는 아무도 안 무서워해. 국가의 보물까지 가져왔어. 싸움은 여전하고 오스카의 완고함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그녀와 잘 맞을 거라고 말해. 바로 결혼하지 않겠지만 1년 동안 함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 그제야 타이나사가 동의해. 아래로 내려가니 라기아가 깨어나서 꿈인 줄 알았어. 오스카는 모든 게 해결됐다고 말하고 타이나사를 소개해. 그녀가 저주를 풀어줄 마법사의 제자라고. 듣고 나니 라기아는 안심하고 전하에게 속삭여. 저 마법사가 우리를 먹어버릴 생각 아니야? 오스카는 지쳤어. 대답해. 그녀는 마법사라기보다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타이나사를 말에 초대해. 그의 우선순위는 1년 안에 그녀를 사로잡는 거야. 저주를 풀 필요 없이 그 작은 새가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게. 왕국으로 돌아온 후 오스카는 타이나사가 그에게 마법을 걸어 물리적이고 마법적인 공격을 막아주게 해. 이 마법은 그녀가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으니 안심해. 듣기엔 속임수 같지만 둘 사이에 약속이 있으니까 적어도 그녀는 오스카가 안전하기를 원해. 그래도 독이나 정신공격은 막지 못해. 그는 다시 청혼하지만 타이나사는 말하고 떠나. 잠시 후 라기아와 함께 걷다 보니 그녀는 황족 혈통에 대해 물어봐. 라기아는 15년 전 황족의 거의 모든 아기들이 사라졌다고 말해. 다행히 오스카가 있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았어. 근처에서 젊은 마법사들이 불을 켜는 마법을 쓰고 있어. 아직 서툴러서 한 명이 불을 떨어뜨렸지만 타이나사가 도와줬어. 두 연습생은 그녀가 주문을 외우지 않고도 마법을 쓰는 걸 보고 정말 환상적이라고 해. 아래 광장에서 전사들이 훈련 중이야. 타이나사를 흥미롭게 해. 둘 다 오스카의 부하 장수지만 빨간 머리 청년이 더 강해 보이네. 왕국에서 그 사람은 오스카 다음으로 강하니 타이나사는 함께 싸우고 싶어져. 마법사지만 그녀의 검술은 더 뛰어나서 상대를 무기력하게 해. 그 사람은 그녀가 우리 팀에 오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메리나는 자신보다 뛰어난 여자를 보고 질투해. 물론 그들은 그녀를 마법사의 제자로만 알고 있어. 롤리나는 중요한 일을 알리러 나타나. 먼저 장난스럽게 말해. 주인이 온 후로 정말 즐거워 보인다고. 그 정보 후에 타이나사는 싸움을 준비해. 오스카는 그녀가 어디 가는지 물어보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고 며칠 다녀오겠다고 해. 그는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아내를 잃으면 어쩌냐고. 그녀는 두루라 호수로 간다고 말해. 그곳은 70년 전 봉인된 위험한 곳이야. 지금 그 괴물이 돌아올 위험이 있으니 처리해야 해. 장면이 바뀌어 루자 호수에서 두 강력한 인물이 푸른 달 마법사를 기다리고 있어. 그들은 그 괴물이 돌아오면 그녀가 올 줄 알아. 궁전으로 돌아가니 잠재력 있는 전사들이 모여서 출정 준비 중이야. 타이나사가 구한 금발 소녀는 그녀의 아름다운 드래곤을 보고 다가와. 그녀는 자신을 실비아 황실 마법사의 연습생이라고 소개해. 오스카는 드래곤에 대해 물어보니 그건 그녀의 탈이라고 해. 왕의 위험으로 그는 모두가 조심하고 타이나사의 말을 따르라고 명령해. 이때 푸른 달 마법사는 죽음 같은 고요함을 느껴. 아마도 이 사람들이 다 죽고 그녀는 다시 탑에서 혼자 살게 될지도 몰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너뿐이야. 그래서 오스카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어 그를 더 사랑하게 해. 모두 북쪽 요새로 이동해 드루 호수 근처로. 그곳은 70년 전 루자 왕국이 펜스를 침략하려다 물러난 이야기와 연결돼. 그때 그들은 고위 괴물을 소환했지만 통제할 수 없었어. 결과적으로 모든 걸 파괴했지. 다행히 타이나사가 봉인했지만 그곳은 여전히 독이 가득해. 1년 내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아 모든 게 오염됐어. 이때 타이나사는 누군가를 느끼고 그를 불러. 그는 그녀가 푸른 달 마법사임을 알아. 모두가 듣고 놀라. 그녀가 70년 전 마법사라는 걸 알게 돼. 그는 그저 아이였고 운 좋게 살아남았어. 70년 후 그는 복수를 위해 괴물을 풀려고 해. 푸른 달 마법사를 이길 수 있을 리 없지.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오스카의 팀이 다치네. 하지만 그는 마법 저항력이 있어서 몇 명을 보호했어. 타이사도 쳐들어가지만 그건 환상일 뿐이야. 그녀는 부상자들을 구하고 모두의 의심에 직면해. 그걸 보고 그녀는 미안하다고 해. 오스카는 물어봐. 이 위험한 곳에서 물러날까? 그녀는 아무도 죽기 싫어서 혼자 가고 싶어해. 그 말에 오스카도 따라가겠다고 해. 너는 왕이면서 왜 위험을 좋아해? 그는 이게 자신의 나라와 관련이 있어서 그녀 혼자 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해. 그녀는 그 말을 포기하고 자신은 괜찮을 테니 안심하라고 해. 그들은 연결되어 있으니 이 짐을 대신 짊어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그래서 오스카는 그녀를 보내놔. 가기 전에 그 미친놈이 잡아서 돌아오면 결혼하라고 하지만 여전히 거절당해. 그 사람들은 봉인을 부수려고 해. 하지만 타이나사가 너무 빨리 왔어. 그 바보들의 결말은 죽음뿐이야. 그들 중 한 명이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타이나사는 그에게 괴물의 재출현을 보게 해. 이번에는 봉인하지 않고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70년 후 그 괴물은 약해지지 않고 여전히 강해. 강자들의 전투가 시작됐어. 타이나사는 번개신을 만들어내리지만 아무런 효과 없어.
그 괴물의 털은 마법 저항력이 높고 속도와 힘은 말할 것도 없어. 게다가 회복력도 어마어마해. 진짜 괴물 중에 괴물이야. 푸른 달 마법사는 지옥의 사슬로 그 괴물을 묶어. 그녀는 초강력 주문을 외우지만 그 괴물이 풀려서 한입 물어. 타이사는 겨우 마무리 일격을 날려서 그걸 날려버리고 상태가 안 좋아. 오스카는 마법사들을 불러. 그녀는 상처를 아는데도 괜찮을 거야. 실비아는 그녀가 부상 전에 스스로 고쳤다고 알아. 방문하면 그녀가 옷을 안 입은 걸 보고 잠시 감탄해. 잠시 후 타이나사는 스스로 몸을 개발해서 회복했다고 해. 외모는 변하지 않았고 다만 머리카락이 길어졌어. 그 괴물은 이미 쓰러졌으니 오스카는 그녀에게 감사해. 그걸 놓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몇 며칠 후 상황이 안정되니 실비아는 타이나사를 안 무서워해서 돌봐. 그녀가 머리 자르려 하니 실비아가 도와. 책에서 마법사들이 한밤에 왕국을 파괴할 수 있다고 읽었지만 타이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실비아는 마법사가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녀는 그렇게 안 생각해. 오스카가 자신을 청혼하는 걸 막지 못하잖아. 그들은 왕에게 가서 마법사, 아니 미래의 아내를 소개해. 그는 참고 타이나사가 저주를 풀어주길 바래. 도와주면 못 풀면 자신에게 책임을 져서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해. 장면이 바뀌어 두 비밀스러운 사람이 괴물의 보석 조각을 모으고 있어. 그들은 뭔가 음모를 꾸미고 다른 마법사가 나타나. 그는 푸른 달 마법사의 지인이야. 그녀가 찾던 사람. 그는 아직 그녀를 만나고 싶지 않고 괴물을 치우러 왔어. 하지만 늦었어. 떠나려 하니 그 사람이 막아서 젊은이는 여자친구를 먼저 보낸 후 자신을 지워. 이쪽에서 오스카와 라기아는 숲에서 최근 일어난 일을 조사해. 오스카는 그녀가 개입하지 않길 원해. 최근에 자신을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라기아는 환상적인 식물을 발견해. 거의 그들에게 공격당할 뻔했어. 오스카가 달려가서 베네. 매우 끈질기고 독을 뱉네. 그런데 그게 너무 끈질기고 독을 뱉네. 오스카는 상처 없이 있지만 라기아는 독에 중독돼서 기절해. 이 사건으로 다른 매우 아름다운 마법사가 끌려와. 잠시 후 라기아가 깨면 그녀는 자신을 루시아이야. 금지된 숲의 마법사라고 소개해. 물론 그녀는 타이나사를 알아. 그래서 물어봐. 그걸 알아챈 건 오스카의 방어 마법 때문이야. 그녀는 친구가 탑에 있을 줄 알았는데 오스카가 그녀를 데려왔으니 정말 보통이 아니라고. 탑의 시련을 넘는 건 쉽지 않은데 오스카가 그녀를 청혼하려는 게 웃기네. 루시아 이하는 타이나사가 영혼의 마법사 경지에 도달했다고 설명해. 그런 사람들은 순결을 지켜야 하니 침대에서 서로 어울릴 수 없을 거야. 듣고 나니 슬퍼. 그래서 그녀는 자극제를 팔려고 하지만 거절당해. 오스카는 그녀의 마법에 영향을 받았지만 안전하게 돌아와. 타이나사는 그들이 외출한 걸 물어보지만 둘 다 아니라고 해. 아니, 오스카는 영향을 받은 후로 이상해. 다음날 타이나사 옆에 환상을 봐. 그녀는 이상함을 느끼고 라기아에게 물어봐.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아. 그녀는 마법사들에게 오스카의 마음이 흔들린다고 말해. 아마 애인이나 뭔가가 있겠지. 아직 공개 안 했어. 생각하다 보니 그녀는 그들이 루시아 이하를 만난 걸 알아내고 화나. 오스카를 추궁하면 그는 그게 별일 아니라고 해. 그녀는 설명해.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모르니. 그녀는 오스카를 꿈속으로 빠지게 해서 꿈에서 여자와 잤다는 걸 잊게 해. 생명력이 빠지게 되고 일주일 후에 죽을 수도 있어. 풀기 위해 그녀는 오스카를 재우고 꿈속에서 해결해. 그가 항상 꿈꾸는 연인은 바로 타이나사야. 진짜 몸은 밖에서 가짜를 없애네. 이 장면은 너무 슬퍼. 적이지만 그적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니 화가 나. 생명력이 돌아오지만 이건 그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야. 몸을 만지작거리려 하니 그녀는 안 해. 대신 그녀를 찾아가서 책임을 물어. 둘 다 서로를 비난해. 미친 짓이야. 한 사람은 그런 마법으로 해치고 다른 사람은 스스로를 없애. 결국 이건 오랜만에 만난 인사의 방식일 뿐이야. 그렇지 않으면 타이나사가 찾아올지 몰라. 루시아 이하는 오스카의 저주가 침묵의 마법사거라고 알아. 풀기 위해 그녀는 친구에게 그 마법사의 피와 심장을 선물로 줘. 타이나사는 친구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 어쩔 수 없네. 게다가 오스카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니 돌아가서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라고 조언해. 다음 날 그녀를 방문하면 무릎에 앉게 해. 그는 몇 가지를 숨겼다고 사과해. 타이나사는 이미 사랑하니 그에게 악몽을 준 걸 사과해. 며칠 후 오스카는 전사들과 평소처럼 훈련해. 그들은 두 분도 못 버텨. 타이나사가 보니 떠나지만 오스카가 불러서 싸우자고 해. 마법 사용을 허락하고 그녀는 그가 얼마나 강한지 궁금해져. 오스카는 아마도 그녀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녀는 동의해. 하지만 아카시아 검을 써야 한다고. 전투가 시작되고 타이나사의 마법 공격으로 다른 사람들은 눈을 뜨고 보니 그녀가 상대에게 다가가네. 이건 보통 마법사들과 다르지. 그들의 싸움은 긴장감 넘치네. 하지만 타이나사는 오스카를 가르치고 싶어. 그는 이제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 이건 정말 대단해. 전투는 잠시 멈추고 그녀의 검이 망가졌어. 그는 물어. 아니야 타이나사가 자신을 봐줬지? 정말 마법을 쓰면 어떻게 이런 가벼운 상처를 입을까?
오스카는 계속 청혼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녀를 죽이고 싶지 않다고 해. 타이나사는 죽고 싶지 않아. 할 일이 많으니까. 그중 하나는 오스카의 저주를 푸는 거지. 그럼 나랑 결혼해. 하지만 여전히 거절당해. 나이가 많아서라고. 다음 날 쿠스스쿨의 사절이 푸른 달 마법사를 만나러 와. 그녀에 대한 정보는 절대 비밀인데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 오스카는 이게 불편해서 아버지가 그걸 맡겨. 저쪽 사람은 자신을 카가라고 소개하고 유일한 목적은 가장 위대한 마법사를 만나는 거야. 처음에 오스카는 거짓말해. 여기 아무도 없어. 하지만 그가 타이사의 진짜 이름인 에티를 말하니 놀라서 동의해. 그녀는 한편에서 모르고 재미있는 하녀를 만나 자신을 미랄리스라고 소개해. 그녀의 몸에서 강력한 힘이 나와 타이나사를 궁금하게 해. 그녀는 루시아 이하를 만나서 오스카와의 싸움에 대해 물어봐. 루시아 이하는 그녀가 죽고 싶어서인지 오스카를 보여주고 싶어서인지 물어봐. 루시아 이하는 그 왕자를 높이 평가하고 그는 타이나사의 도움 없이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해. 그녀의 마음속에는 왜 오스카와 싸우고 싶었는지 답이 없어. 그냥 뜻밖의 일이 일어나면 누군가 자신을 죽여주길 바래. 바로 그때 오스카와 라기아가 와서 사절에 대해 말해. 그는 그녀를 에티라고 부르니 둘 다 놀라. 이게 진짜 이름이야. 그들은 카가를 만나고 그를 그 이름으로 부르는 걸 금해. 자신을 찾는 이유를 묻자 쿠슨 나라에서 마법사의 권리를 회복 중이래. 그래서 그녀를 초대해서 함께 운영하고 싶어. 듣고 타이나사는 거절해. 그런 걸 원하지 않아. 게다가 탑을 안 올라온 놈이 무슨 자격으로 말해? 오스카의 허락으로 만난 거지. 그는 쫓겨나서 화가 나. 새로운 목표를 보고 둘을 갈라놓으려고 해. 커플 쪽에서는 루시아 이하에게 쿠스스쿨에 대해 물어봐. 그녀는 그 나라를 안 들어봤어. 5년 전 독립한 작은 나라니까. 이때 메리나는 조종당해서 두마법사를 공격해. 다행히 에스가 막아서. 아니면 살인이 일어났어. 오스카는 이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그녀는 타이나사가 남자의 마음을 속이는 여자라고 해. 그녀는 이런 말들을 들었지만 이번이 가장 슬프게 느껴져. 루시아 이하는 그녀가 조종당했다고 알려. 그래서 오스카는 그녀에게 도움을 구해. 하지만 풀기는 어려워. 오스카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마지막으로 울었는지 물어봐. 그건 오래전 일 같아. 기억 안 나. 루시아 이하는 밤에 치료를 끝내고 친구가 슬프면 자신도 슬퍼. 다음 날 오스카는 탑으로 불려 훈련해. 그녀는 로티나를 보내서 그 나라를 조사해. 그래서 탑에 더 신경 써. 이번 전투는 이전보다 진지하지만 안전하게 해. 싸움 후 그녀가 이걸 한 이유는 미래에 더 많은 선택을 주기 위해서야.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나면 힘을 쓰게 하려고. 이후 며칠 그들은 계속 싸워. 매번 오스카가 서류 작업 끝나면 오늘은 난이도가 높아 두 전사와 동시에 싸워. 눈을 가리는 마법으로 혼란스러워. 그녀는 설명해 궁전훈련 때 그걸 피했잖아. 이번에도 거의 했지만 아직 집중이 안 돼. 그는 지쳐. 며칠 더 싸우다 보니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쓰러져 잠들어. 밤에 그녀가 뭔가 집중하는 걸 봐. 그래서 장난꾸러기 손이 그녀의 허리를 안아. 이전에 그랬으면 오스카가 멀리 날아갔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게 익숙해졌어. 오늘 그는 마법을 느낄 수 있게 됐어. 발동하려면 기본 지식이 필요해. 하지만 아카시아 껌을 쓰면 발동되지 않고 그냥 볼 수 있을 뿐이야. 다음 날 타이나사는 불을 끄는 법을 가르쳐 마법 흐름을 베는 거야. 말은 쉽지만 핵심을 느끼는 건 다르지. 오스카는 여러 번 베다 보니 원리를 깨닫고 성공적으로 부를 거. 바로 그때 몇 명의 모험가들이 탑으로 오르려 와. 그들은 연습 상대가 필요하니 오스카에게 싸우라고 해. 물론 타이나사는 아무도 죽지 않게 할 테니 자유롭게 싸워. 이건 마지막 훈련이니 오스카는 자신을 이길 수 있을지 물어봐. 그녀는 모르겠어. 그들 사이에 특별한 연결이 있으니까. 싸우면 알게 돼. 쿠스 스쿨에 대한 소식이 오네. 거기에는 200명의 마법사가 모여 있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야. 다른 나라들은 20, 30명뿐이니까. 마법사들이 모이는 이유는 분명 전쟁을 준비하는 거야. 일단 더 정보가 필요하니 타이나사에게 조사해달라고 해. 바로 그때 슬픈 소식이 와. 오스카의 검술 스승이 돌아가셨어. 장례식이 바로 열리고 모두가 슬퍼. 미랄리스는 그 스승이 자신을 구했으니 아주 슬퍼. 아는 타이나사에게 오스카의 저주에 대해 말해. 오스카가 타이나사를 안 얻으면 이게 너무 안타까워. 결혼하면 혈통이 끊기고 타이나사도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고 싶지 않아. 아는 왜 그녀가 오스카를 싫어하는지 물어봐. 듣고 나니 그녀는 부끄러워서 오스카의 나쁜 점을 말 못해. 장면이 바뀌어 카가가 미랄리스에게 복수를 당해. 그녀는 그 사람의 주인이 은인을 죽였다는 걸 알아. 그녀는 육식 동물을 불러서 그 악당을 고통스럽게 먹게 해. 오늘 타이나사는 과거의 꿈을 꿔. 항상 찾던 사람에 대해. 그때 그들은 좋은 관계였고 그녀는 그를 믿었어. 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이제 각자 다른 곳에 있어. 그 일은 그의 약혼자와 관련이. 다음 날 오스카는 아버지에게 불려 약혼자에 대해 말해. 그는 타이나사와 이야기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어.
미래의 여왕은 극도로 강한 저항력을 가져야 그 위험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 실제로 완벽한 여자가 있어. 오스카는 그 사람이 낯선 게 아니고 바로 하녀 미랄리스라고 추측해. 그녀는 마법이 봉인됐지만 마력은 궁정 마법사보다 몇 배야. 봉인을 풀면 오스카의 저주를 견딜 수 있을 거야. 그는 좋아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말해. 이건 황족과 오스카의 미래를 위한 거야. 왼손과 친구일 필요 없어. 그건 두 종류야. 일주일 후 오스카는 미랄리스에게 봉인에 대해 물으면 두 종류라고 해. 하나는 어머니 거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 거야. 타이나사는 일주일 내내 사라져서 오스카는 화가 나. 그녀는 탑에서 루시아 이하에게 오스카의 미래 아내를 찾았으니 자신은 그 일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해. 루시아 이하는 그녀가 진심인지 모르겠어. 타이나사가 오스카와 결혼하기 딱 좋다고. 마법사지만 여전히 인간이야. 그녀는 그런데 관심 없고 계속 연구해. 오후에 로티나는 도전자에 대해 알려. 이전에 탐문을 닫았으니 누군지 모르겠어. 말 끝나자마자 오스카가 와서 이전에 이동 마법으로 들어왔어. 정말 환상적이지. 이번에 시련을 더 빨리 넘었어. 진짜 환상적이야. 오스카는 타이나사가 가버린 걸 원망해. 그녀는 침묵의 마법사가 복잡한 축복을 연구 중이야. 그건 너무 복잡해서 그녀조차 놀라. 오스카는 그녀 외에 누구와도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청혼하고 전역을 해달라고 해. 다음 날 아는 그녀를 찾아 미랄리스에 대해 말해. 최근에 스승의 물건을 확인했지만 미랄리스에 대한 기록 없어. 모든 이력이 없고 이제 그녀는 왕의 명령으로 오스카의 약혼자가 됐어. 그래서 철저히 조사하고 싶어. 타이나사는 처음부터 그녀를 의심했어. 오스카에게 맞는 여자를 찾았지만 마법사 외에 없었으니까. 이제 갑자기 미랄리스가 나타난 건 정말 수상해. 노출시키지 않은 이유는 그녀가 나쁜 의도가 없어 보이니까. 바로 그때 미랄리스가 오니 그들은 그녀를 속여. 예상대로 아니 타이사라고 하니 그녀는 움직이지 않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해. 이 가짜 키스 사건으로 위에 오스카가 보고 화가 나. 잠시 후 그는 그녀를 불러서 마법사 힘을 고급 유물로 봉인해. 심지어 타이나사도 풀 수 없어. 그는 그녀를 데려온 게 다른 남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고 해. 그녀의 몸을 완전히 차지하고 싶어. 이 말에 타이나사는 과거 사람을 떠올리고 평정을 잃어. 봉인됐지만 그녀의 힘은 방을 파괴할 수 있어. 잠시 후 오스카는 그녀를 진정시켜. 이건 장난일 뿐이라고 해. 하지만 그의 질투는 진짜라서 봉인을 풀지 않아. 진정된 후 그들은 이전의 카가에 대한 오해를 말해. 그는 S를 때려서 그녀의 사람을 건드린 걸로. 미랄리스에 대한 조사를 알자 그는 그녀가 더 숨기지 않길 원해. 타이나사는 그녀가 이용당하고 있고 증거가 없어서 증명 못한다고 생각해. 잠시 후 오스카는 회의를 열어서 아버지와 신하들에게 타이나사 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 그는 유일한 후계자야. 그 말에 아버지도 다른 사람들도 반대 못해. 미랄리스는 그 말에 화가 나. 오스카는 이 기회에 그녀를 조사하고 싶어. 같이 자. 그녀는 타이나사가 전에 없앤 괴물을 소환해. 구하려고 그녀는 다쳤어. 미랄리스는 자신이 루자우스의 소녀라고 드러내. 그녀는 타이나사를 건드릴 생각 없었지만 들키면 크게 할 거야. 오스카는 아내에게 봉인을 풀어. 그녀는 그를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해. 이 싸움은 너무 위험해. 오스카는 동의하지 않고 이전 훈련 때문에 도와주겠다고 해. 방금 그녀의 피 때문에 그의 방어 결계가 약해졌어. 그래도 그는 자신만만해. 타이나사는 한쪽 눈이 멀었지만 여전히 마법을 잘 써. 하지만 작은 괴물은 여전히 강해. 그녀의 방어를 파괴해. 그들은 미랄리스를 잡으려고 해. 죽이고 싶으면 이미 했어. 알자. 그녀는 특별한 기술을 써. 이 작은 구슬들은 폭발하고 푸른 달 마법사가 접근 못해. 그녀는 오스카에게 시간을 끌라고 해. 자신은 주문을 외우게. 그는 괴물에게 잡히지만 아내를 안전하게 보호해. 이전처럼 타이나사가 자신을 위험에 빠지게 해서 구했으니 그는 방어 안 하고 공격으로 전환해. 조종당한 괴물은 그냥 장난감이야. 그래서 그는 미랄리스의 구슬을 그 입에 넣어서 폭발시켜 죽여. 그녀의 기회는 끝났고 타이나사가 주문을 완성해서 가둬. 전체 지역이 어두워졌어. 하지만 그녀의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 풀어. 미랄리스는 창고로 가서 원하는 걸 찾으려 하니 잡혀. 그녀는 타이나사가 항상 찾던 환상을 만날 거라고 말해. 루자우스에서 그녀의 연인을 날려버린 젊은 마법사를 암시해. 도망치려 하니 그녀가 보이지 않는 마법으로 잡아. 알고 있지. 도망칠 길이 없자 미랄리스는 스스로 영혼을 파괴해. 오스카가 오면 모든 게 끝났어. 이제 그녀는 영혼 없는 시체야. 그녀가 원하던 고대 글씨가 새겨진 보석은 오스카의 어머니 거야. 타이나사는 눈을 회복하고 오스카에게 사과받아. 그녀는 그 구슬에 대해 물으면 그는 모른다고 해. 어머니를 말하면 그는 머리가 아파. 결과적으로 그녀는 신경 써주지만 결혼은 안 해. 어쨌든 그녀는 이 남자와 함께할 수 없고 자신의 어두운 과거가 그에게 닿지 않길 바래. 장면이 바뀌어. 라나크와 동료들. 그들은 마법으로 마을을 파괴해. 그들의 눈앞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선언하고 침략 계획을 이어. 이쪽에서 타이나사는 라나크의 소식을 듣고 400년 동안 찾던 사람을 알아. 그가 뭔가 음모를 꾸미니 그녀도 대책을 준비해.
그날 밤 그녀는 오스카의 번식 저주를 풀기 위해 애써. 아침이 되니 모든 게 정리됐어. 그는 깨서 몸이 온통 피라서 그녀에게 설명해 달라고 해. 그녀는 더 강력한 저주를 걸어서 두 저주가 서로 없애게 했어. 이제 번식 저주가 없으니 오스카는 자유롭게 자신의 것을 사용해. 듣고 나니 그는 그녀를 안아 감싸해. 점심때 그는 그녀에게 왕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라고 해. 그녀는 안 해. 사람들이 쳐다볼 테니까. 라기아는 로즈 왕자가 쿠스 스쿨과 전쟁 중이라서 못 온다고 알려. 쿠스의 마법사들이 마을을 태워서 전쟁이 시작됐어. 타이나사는 그 소식을 듣고 걱정돼. 오스카에게 말해. 그녀는 그에게 드래곤을 물어봐. 나라고. 이제부터 오스카가 주인이 돼. 그들의 감정은 커지고 그녀가 키스하게 해. 그날 밤 파티가 열리고 많은 손님이 와. 오스카는 아내를 데리고 가서 모두를 놀라게 해. 매년 혼자 가는데 이제 연인을 데리고 왕에게 축하해. 이제 곧 결혼할 거야. 곧바로 그는 사람들과 이야기해. 아버지도 타이나사를 불러서 말해. 그녀는 그걸 받아들이네. 오스카는 티리의 공주 셀리카를 만나 운명적인 만남이 그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그녀는 형 대신 온터라. 오스카가 전쟁 상황에 대해 물어본다. 저쪽 사람들은 강력한 마법사들을 보유해 자신감이 넘친다. 타이나사는 왕으로부터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받는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메인을 끌고 따로 말하며 즐거운 표정을 짓자 타이나사가 불편해진다. 왕은 그 광경을 보며 웃으며 장난스럽게 그녀가 자신의 아들을 데려가 가르친다면 좋을 거라고 농담한다. 방 안에서 오스카는 그 소녀와 말문이 막힌다. 쿠스크에 대해 물으려 했지만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매력을 뽐내기만 한다. 바로 그때 타이나사가 들어오는데 질투 때문이 아니라 중대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다. 그녀는 그 여자를 쫓아내고 그녀가 한 나라의 공주임에도 화가 치밀어 화를 낸다. 셀리카는 마법사인 그녀를 하찮은 마법사라고 부르자 차가운 눈빛으로 위협한다. 그 재치 있는 공주는 순식간에 굴복하고 꼬리를 말고 떠난다. 타이나사는 메인에게 어떤 주문을 걸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에게 400년 전 이미 죽었어야 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래서 오스카는 자신처럼 죽은 자에게 매혹되지 말고 이 나라의 미래가 그에게 달려있음을 잊지 말라. 방금 걸린 주문은 메인이 달콤한 말로 자신을 유혹하지 못하게 한다. 바로 그 후 라나크가 나타난다. 타이나사는 오렌벗을 만나서 매우 기쁘다. 그는 쿠스크쇼 왕국을 세워 타이나사가 다스리게 했다고 말한다. 메인이 지켜보자. 그는 오스카가 아카시아 껌을 사용한다고 해서 공격할 생각을 하지만 그녀가 막는다. 그녀는 그와 작별하며 원래의 저주를 풀었다고 말한다. 메인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싸우려 하지만 타이나사는 냉정하게 라나크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는 이 순간 고집을 부리면 죽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떠날 테니 그 까칠한 녀석은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데려간다. 다음 날 오스카는 빼앗긴 것이 화가 치밀어 폭발할 듯하다. 서류를 모두 처리한 후 마법사 숲으로 그 친구를 만나러 가려 할 때 그녀가 이미 와 있다. 당연히 그녀는 그 친구가 떠났다는 걸 알기에 오스카가 무사한지 확인하러 온 것이다. 루시아 이하도 쿠스코로 물려갔지만 거절했다. 바쁜데 왜 그런 괴상한 놈들과 놀러 가겠어? 다른 마법사들도 모두 거절했다. 하지만 타이나사 혼자서도 전 대륙을 위협할 수 있다. 만약 그녀가 통치하려 한다면 곧 전쟁이 폭발할 것이다. 메이는 라나크와 자신의 연인 사이에 대해 묻는다. 루시아 이하는 타이나사가 마법사가 된 후 그를 항상 찾았다고 말한다. 너는 그녀에게 유일하다고 물으면 네가 그녀를 위해 그놈을 죽이고 데려올 거라고. 그녀가 아무 일도 없었더라도 난 그놈을 죽이고 그녀를 데려올 거야. 그 말을 듣고 루시아 이하는 400년 전 그녀가 말한 이야기를 꺼낸다. 타이나사는 튄다 가문 출신으로 하룻밤 만에 사라진 마법 제국이었다. 그녀는 왕족이자 미래의 최고 여왕이었다. 그곳이 파괴되지 않았다면 강자가 지배하는 군주제였다. 왕족이나 귀족뿐만 아니라 타이나사는 태어날 때부터 강력해 부모와 궁전에서 떨어졌다. 어른이 되자 가장 강한 남자와 여자가 선택되어 결혼한다. 그녀의 약혼자는 라나크였다. 하지만 그들의 실력 차이가 너무 커 타이나사가 훨씬 강해 불편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날 밤 라나크는 그녀에게 약화 주문을 걸고 어딘가로 데려갔다. 그는 그녀를 여러 번 찌르고 강자의 피와 살을 바쳐 힘을 빼앗는 의식을 행했다. 그는 사악한 힘을 불러냈다. 하지만 그 힘은 너무 커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었다. 나쁜 자들은 차례로 소멸됐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도망쳤고 타이나사를 그 거대한 에너지와 남겨두었다. 통증 속에서 그녀는 왕국을 파괴하고 그 힘의 주체가 되며 자신을 구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육체와 영혼의 고통은 여전하다. 그 새날 동안 타이나사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었다. 마법이 사방으로 퍼지며 주변 영혼을 흡수하고 대륙 곳곳에 5개의 신비한 호수를 만들었다. 오스카는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루시아 이하는 그녀가 너를 사랑한다고 확신한다. 만약 그녀가 전에 걸었던 결계를 하지 않았다면 너는 라나크에게 죽었을 거야. 그들의 상징은 그녀가 사랑하는 용이다. 그리고 깨달은 후 민우는 그 미운 놈을 처단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렸어.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 불꽃이 타오르지. 잠시 후 학교에 가보니 티리가 쿠스크스콜 앞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 수천 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푸른 달 마법사가 행동을 취해 한 지역의 주민들이 증발되듯 사라졌어. 그들은 티리와 동맹을 맺었으니 오스카가 세이너사를 무찌르기 위해 그곳으로 보내질 거야. 왕은 아들이 그 여자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소식을 듣고 화가 치밀었어.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어서 그 애가 젊은 시절에 자신을 닮았다며 한숨을 쉬었어. 그래서 민우가 원하는 대로 하되 모든 일이 끝나면 자신을 대신해 왕이 되라고 허락했어. 장면이 전환되자 로스가 전쟁에서 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데 세이너사가 나타났어. 이번에 그녀는 2명의 수행원을 데려왔는데 그 애가 건방지게 먼저 나서서 말하길래 그냥 쫓아냈어. 그녀는 2주 후에 모든 게 끝날 테니 쿠스크스콜로 군대를 보내지 말라고 요구했어. 그 젊은이는 그런 요구를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 세이너사는 이 나라를 역사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더러운 존재로 보았어. 여기서 그들은 아기들조차 공격할 수 있으니까 하물며 여자들을 말할 것도 없지. 로스가 개혁을 원한다고 알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녀가 그 요구를 한 거지 왕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려는 거야. 그 말을 따르기만 한다면 미래가 더 밝아질 수 있을지도 몰라. 세이너사는 라흐와 함께 돌아갔고 그는 그녀의 힘으로 5개의 신비한 호수를 통해 대륙 전체를 덮고 싶어 했어. 그는 자신을 그녀의 일부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참아가며 세이너사가 잠든 줄 알았어. 그녀는 모든 걸 알아차렸지만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실행했어. 약 일주일 후 오스카는 여전히 전장에 나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티리의 사람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때 그들의 나라 주민들도 증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 세이너사가 4개의 강대국을 노리고 있어. 이때 세리카가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어.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와서 귀찮게 했어. 그 젊은이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걸 알게 되자 세이너사가 푸른 달 마법사라고 말했어. 최근에 그녀가 이 애의 오빠를 자주 찾아간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는 화가 나서 그녀를 데려가라고 요구했어. 안으로 들어가자 그 젊은이는 바이오스카의 강함에 두려움을 느꼈어. 세이너사가 나타났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자마자 후퇴했어. 다음 날 민우는 군대를 준비해 쿠스크로 향했어. 로스와 이야기한 후 오스카는 오늘 세이너사가 모든 게 끝날 날이라는 걸 알았어. 루시아 이하는 조사한 끝에 세이너사가 만든 무형의 결계 안에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 즉, 그녀가 혼자 적을 막고 있는 거야. 루시아 이하는 민우에게 그녀의 방패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어. 바로 그 후 라나흐의 마법사가 인사를 하러 왔어. 그는 모든 사람을 예툰다의 폐허로 이동시켰어. 주변은 완벽한 매복 상태였어. 나가도 나타나서 자신이 모든 걸 지배할 거라고 말했어. 오스카와 그의 사람들이 복종하면 용서해주겠다고 했어. 세이너사가 그 후 나타나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 신부복을 입고 서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준비를 했어. 진짜 복잡한 상황이야. 의식이 곧 시작됐어. 타사가 라나흐를 위해 원료를 공급하는 기계가 되어 5 호수를 연결해 새장 같은 걸 만들었어. 그는 그걸 통해 대륙 전체를 영원히 통치할 수 있게 됐어. 5 호수를 성공적으로 연결한 후 세이너사가 반전을 일으켰어. 그녀는 마법의 통제권을 빼앗고 자신이 그를 오랫동안 찾았다고 말했어. 그 녀석은 그녀가 과거 일을 기억하지 않을 줄 알았어. 하지만 각 흠집마다 그녀는 똑똑히 새겼어. 그녀는 자신과 400년 전 백성들의 원한을 갚을 거야. 라나흐가 공격하려 하자 반격을 당했어. 그는 다른 자들을 무효화하라고 했어. 나사의 화신이 되기는 쉽지 않아. 그녀는 자신과 오스카의 사람들에게 결계를 세우고 반격했어. 그녀의 2 수행원은 좀 약해서 주인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어. 다행히 오스카가 나서서 방패가 돼주겠다고 했어. 10분을 더 끌자 마족이 소환됐어. 오스카의 병사들은 모두 강한 자들이라 용감하게 마법사들과 싸웠어. 원거리 공격에서는 그들이 강하지만 근접하면 약해져. 세이나사는 그 후 전설적인 주문을 외우며 2 수행원을 놀라게 했어. 이건 예툰다의 즉위의식이었어. 정령들은 왕들이 부르던 존재지만 그녀처럼 12명의 정령을 모두 부르는 건 전례가 없었어. 오스카의 적들은 오만하게 그를 무시했어. 그는 강력한 화염 마법을 날렸지만 오스카가 나타나서 목숨을 취했어. 정령들은 그 후 툰다의 정통 후계자와 결속됐어. 400년 만에 12정령이 재등장했는데 그중 빨간 머리 소녀가 매우 흥분했어. 세이나사는 그들에게 명령했어.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되 죽이지 마. 이제 상황은 푸른 달 마법사의 통제 아래에 있어. 나흐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려 했지만 지쳐서 오스카와 마주쳤어. 이 녀석을 용서할 수 없어서 옛날에 원한 영혼들을 풀어줬어. 그들은 해방됐고 연합 국가들은 그가 아카시아를 사용하기 때문에 돌아왔어.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갔어. 그녀도 지쳐서 기절했어. 깨어나 보니 남편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잠들어 있었어. 모든 게 그녀의 바람대로 해결됐어. 모든 게 세이나사의 바람대로 해결됐지만 오스카의 검에 베이지 않은 것 외에 그 젊은이는 기회를 타서 그녀가 이제 자신의 사람이라고 말했어.
그날 그는 세이나사가 자신의 약혼자라고 공표했으니 쉽게 데려온 거야. 그 말을 듣고 그녀도 일단 동의했어.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몇 날 후 그들은 튠다로 돌아가 남은 보물을 수집했어. 이건 보물 창고나 다름없어서 모두 기뻐했어. 그 중에서 익숙한 물건이 있었어. 지난번에 그 구조가 세이나사의 빨간 보석과 비슷했어. 세이나사는 그것을 타오로 가져가 연구하기로 했어. 다음날 돌아와 보니 그들의 왕국에 고아 아이들이 살고 있었어. 이 아이들은 1년 전 공격받은 마을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야. 병사들은 최대한 빨리 사람을 보냈지만 겨우 이 아이들과 한 소녀만 구할 수 있었어. 이 일을 저지른 건요? 부족, 강탈을 일삼는 방랑자들이야. 엘자는 마을장의 아내로 지금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 나사의 시선으로 보니 그 소녀와 공감이 갔어. 잠시 후 엘자가 아이들에게 200년 전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줬어. 검사가 마을 사람들을 구하고 마을에서 가장 예쁜 소녀가 그를 청혼했다고. 그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거절하고 떠났어. 그 사람은 바로 그 소녀의 아들, 미래에서 돌아온 거야. 그 젊은이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과거를 바꾸고 싶었어. 미래에 자신이 태어나지 않더라도 세이나사에게 물었어. 만약 내라면 어떻게 하겠어? 그녀는 과거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날 오후 그 커플은 이 지역 사람들이 그들을 부부로 보고 배정해준 방에서 잤어. 세이나사는 즉시 고양이로 변신했어. 밤이 되기 전에. 그녀는 돌아갈 때까지 이 모습으로 있을 거야. 그날 밤 세이나사는 파란 눈에 누군가의 모습을 꿈꿨어. 오스카는 그녀에게 설명을 요구했어. 방금 그녀가 누군가의 꿈에 들어간 걸 알았어. 이런 일은 드물어서 여기 누군가가 잠든 채 강렬한 감정의 파동을 발산하고 있다고 확신했어. 다음 날 그들은요 부족의 영역으로 가서 마을을 파괴하는 걸 막았어. 그들의 숫자는 정말 많았어. 세이나사는 그들을 으르렁대며 위협했지만 오스카가 막아서 그녀가 드러나지 않게 했어. 요의 수장은 자신 있게 나타나서 자신을 즙이라고 소개했어. 직접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는 몇 가지를 훔치고 싶어 했고 가장 중요한 건 여자였어. 그는 1년 전 잡지 못한 그 여자를 요구했어. 보상으로 양측이 1대1 대결을 하자고 했어. 이기면 그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지면 오스카가 그에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모두 요의 경기장으로 갔어. 꽤 신비롭게 생겼어. 옛날에 신이 이곳을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타사는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 오스카는 그래도 싸우고 싶어서 제안을 했어. 내가 이기면 그들은 더 이상 약탈하지 마라. 엘자는 그 남편을 죽인 자를 만나러 왔어.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어. 즈비는 뭔가 이상했어. 대결이 곧 시작됐어. 그는 검술이 정말 좋았지만 오스카보다 아직 부족했어. 헝카의 오스카는 그의 한 팔을 베었어. 그는 그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어. 엘자가 남편을 죽인 그자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달려가 그의 팔을 걱정스럽게 챙긴다. 그가 테인나사를 깨닫는다. 테인나사가 어제 그 꿈이 바로 이 여자의 것임을 알아챈다. 오스카가 그 광경을 보고 아내에게 저 녀석의 상처를 고치라고 말한다. 하지만 마법으로 그의 피를 멈춘 후 엘자가 갑자기 미쳐 날뛰기 시작한다. 그녀의 마법이 폭발하며 푸른 달 마법사가 모든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 땅속에 숨겨진 어떤 힘이 세이나사의 능력을 방해했어. 그녀를 약하게 만들었어. 오스카는 아카시아를 그 힘의 원천으로 던져야 했어. 그게 우연히 고양이 새끼를 떨어뜨렸어. 오스카는 성검을 버리고 아내를 구하러 갔어. 그녀는 고양이 모습으로 젖은 채 애교를 부렸어. 그래서 다시 인간으로 변신하고 사건의 근원을 찾아갔어. 알아보니 그 힘이 그녀의 몸으로 들어가서 통제를 잃게 했어. 요 부족의 성지로 들어가 보니 돌에 새겨진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어. 조사한 후 세이나사는 그 신에 대해 몇 가지를 알았어. 그녀는 더 알아보고 싶어서 오스카에게 남아있으라고 했어. 오스카는 함께 가고 싶어서 여기 있는 검을 임시로 쓰고 나중에 보물검을 찾겠다고 했어. 안으로 들어가 보니 검은 연기가 그들을 공격했어. 타사는 결계를 세우며 보호했고 오스카는 뿌리를 찾아 시간을 끌어줬어. 그 끝에 그는 엘자가 이곳의 어둠임에 사로잡혀 통제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걸 봤어. 젊은이는 공격했지만 효과가 없었어. 검도 그 거대한 힘 앞에서 먼지가 됐어. 타사가 나타났지만 몸이 안정되지 않았어. 어둠에 가까워질수록 몸이 불편해졌어. 지금 그녀는 원래 힘의 절반만 쓸 수 있어서 이 싸움도 힘들어. 그들의 목표는 안쪽의 것을 파괴하는 거지만 바깥의 숙주는 죽이지 말아야 해. 일단 보물검을 되찾아야 해. 그녀는 그것을 수정 안에 가두었어. 오스카가 그곳을 찌르라고 했어. 가장 덜 위험한 곳으로 조정했으니까. 오스카는 심리적으로 준비되지 않았지만 타사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 받아들였어. 한 검으로 돌을 관통하자 어둠도 그녀의 몸을 관통했어. 다음 날 그녀는 회복됐고 엘자는 집이 곁에서 안전했어. 그는 바로 그녀의 아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돌아온 거야. 모든 걸 해결한 후 오스카는 아내가 고양이로 변신하지 못하자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키스하며 그녀를 부끄럽게 했어. 그 말을 듣고 그녀도 안심했어. 이제 그녀는 키스로 감사를 전했어. 바로 그 후
그들은 아카시아를 되찾기 위한 계획을 실행했어. 엘자의 어둠은 세이나사의 몸을 더 원해서 그녀를 유인했어. 그녀에게서 빠져나와 세이나사의 순수한 몸을 차지하려 했어. 오스카는 이걸 예상하지 못하고 그녀가 하지 말라고 외쳤지만 소용없었어. 임시로 어둠의 힘은 통제됐어. 하지만 그것을 제거하려면 여전히 보물검이 힘이 필요해. 그녀는 그것을 수정 안에 가두었어. 오스카가 그곳을 찌르라고 했어. 가장 덜 위험한 곳으로 조정했으니까. 찌르면 괜찮아. 오스카는 이 상황에 밀려들었지만 타사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 받아들였어. 한 검으로 돌을 관통하자 어둠도 그녀의 몸을 관통했어. 다음 날 그녀는 회복됐고 엘자는 지비 곁에서 안전했어. 그는 바로 그녀의 아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돌아온 거야. 모든 일을 해결한 후 오스카가 아내가 고양이로 변신하지 못하자 적극적으로 다가가 키스하며 그녀를 얼굴 붉히게 만든다. 몇 날 후 루시아 이아가 그 친구를 찾아온다. 소문난 대로 그녀가 오스카에게 아카시아 검을 몸에 꽂게 한 걸 알자 그들에게는 마법사로서 자살이나 다름없다. 다행히 예상치 못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테인 나사가 그 안에 악한 힘을 완전히 없앴다. 결국 그녀는 그 청년을 매우 신뢰했어. 루시아 이아는 이 기회에 그들의 1년 계약에 대해 말했어.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언급하자 푸른 달 마법사가 고민에 빠졌어. 그를 매우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듯. 장면이 전환되자 성 안의 다른 곳에서 장군들이 새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들은 그들의 왕자가 여왕을 찾기를 바랐어. 그러면 새해가 더 즐거울 거야. 말하는 대상은 세이 나사야. 그녀가 도와준 덕에 그들은 더 이상 마법사를 두려워하지 않았어. 하지만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 노어는 엄격하고 결의가 강한 사람으로 전하가 마법사를 아내로 맞는 건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또 세이나사를 존재하지 않는 나라의 여왕이라고 비꼬았어. 그녀는 이 말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 그 젊은이는 그녀가 계약이 끝나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했어. 그녀도 그렇게 생각해서 오스카의 기억을 지워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가 알면 미쳐버릴 거야. 피라는 주인을 무시당하자 화가 나서. 하지만 세이나사는 그런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 원래 마법사들은 위험으로 여겨지니까. 그가 전하를 걱정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 오후가 되자 두 소녀는 그 이전의 말에 대해 이야기했어. 정말 진지한 거야. 그녀는 오스카를 떠날 때 막히면 그의 기억을 지울 거라고 생각했어. 피라는 그런 일방적인 사랑에 동의하지 않았어. 타사 자신도 그 청년의 저주를 풀면 행복한 삶을 바랐어. 오스카는 더 이상 걸림돌이 없어. 만약 내가 사라지면 그녀는 생각했어. 그는 다른 사람을 찾아 책임을 다할 거야. 금발 소녀는 그런 장면을 보고 싶지 않았어. 만약 세이나사가 죽고 싶다면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죽대. 먼저 자신의 행복을 얻어라. 그 말을 듣고 마법사 소녀가 감동적으로 친구를 안아준다. 이 순간 하늘이 별빛으로 빛나자 테인 나사가 그것을 작은 구체에 담아 감상한다. 잠시 후 그녀가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가. 그 청년을 살짝 놀라게 하며 늦은 밤에 왜 왔어? 나랑 함께 할 생각이야? 그녀가 방금 그 구체를 자신에게 선물한다. 그는 기쁘게 받아들인 후 아내에게 물어본다. 왜 얼굴이 그렇게 슬퍼 보이는지. 감정을 숨겼지만 오스카의 눈에는 안 보였어. 젊은이는 그녀가 마법을 쓰려는 걸 눈치챘어. 타사는 거짓말했어. 정신 마법을 테스트 중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신뢰하며 그녀가 자신과 결혼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어. 과거의 빚도 갚았으니 마법사를 포기하고 자신의 공식 아내가 되달라고 했어. 민우는 만약 자신과 결혼하면 노아가 역전될 수 있다고 말했어.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 돼서 함께 백발이 돼갈 수 있어. 더 말하기 전에 그는 키스로 결정지었어. 이런 일은 매일 일상이 돼서 세이나사도 익숙해졌어. 그녀는 오스카가 이걸 멈추라고 했어. 강요하지 말라고. 만약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 이 말은 좀 어렵지만 민우는 아내가 앞으로 며칠 안에 스스로 답을 찾기를 바랐어. 그녀 자신은 이미 그에게 빠졌어. 그래서 받아들였어. 더 하려던 찰나 부하가 들어와서 태자에게 문서를 가져왔어. 그는 빨리 나가지 않으면 죽인다고 위협했어. 타사는 갑자기 이상함을 느꼈어. 왕국이 갑작스럽게 악마들에게 공격받고 있었어. 성의 방어는 무너졌고 상황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어. 오스카의 부하들은 용감하게 싸웠어. 노몬도 공격받았어. 다행히 세이나사가 제때 도착해서 도왔어. 그녀의 마법으로 이런 악마들을 없애는 건 쉬웠어. 젊은이는 구해졌고 자신을 위해 전하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어. 그녀는 자신의 정령들을 불렀어. 본인도 비와 바람을 불러 불을 끄 everywhere. 이런 일들은 미리 계획된 것 같았어. 오스카는 한편에서 꽤 많은 악마를 없앴어. 모든 게 안정되자 기뻐했어. 거기 있는 하녀에게 손을 뻗었지만 그녀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걸 모르고 독이 즉시 그의 몸에 주입됐어. 그 독은 세이나사가 걸어놓은 결계조차 막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퍼졌어. 바로 그 후 푸른 달 마법사가 이상함을 느끼고 도우러 왔어. 그 독을 본 세이나사는 겁을 먹고 그의 몸속 시간을 멈추는 마법을 썼어. 그래서 독이 더 퍼지지 않게 됐지만 치료하려면 전문가인 루시아 이아가 필요해. 그 후 그녀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초대됐어.
흔적을 보니 이건 자연적인 독이라고 했어. 암흑시대부터 이 독은 해독제가 없는 거야. 세이나사는 아직 방법이 있어. 그녀의 친구가 도와주면 돼. 이 소녀는 자신의 몸을 혈청으로 만들고 싶었어. 그녀의 몸속에서는 이 독조차 시간이 느려지니까. 그 시간 동안 타사는 스스로 치료해서 항체를 만들고 이 청년을 구할 거야. 루시아 이하는 너무 무모하다고 반대했어. 항체를 만들지 못하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도 그녀의 마음은 정해졌어. 루시아 이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 친구는 진정하고 물었어. 한참 구걸한 후 친구는 진정하고 물었어. 이 남자가 너의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가? 대답은 빠르게 나왔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래서 루시아 이하는 오스카의 치료를 시작했어. 독을 타사에게 모두 옮겼어. 이 독은 너무 강해서 푸른 달 마법사조차 고통을 이기지 못할 수 있어. 만약 그렇다면 항체를 만들기 전에 그녀는 죽을 거야. 마지막으로 세이나사가 부탁한 건 오스카의 자신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워달라는 거야. 루시아 이하는 동의하지 않았어. 만약 그녀가 죽으면 그 녀석을 평생 후회하게 할 거라고. 다음날 민우는 독이 몸속에 없어져서 깨어났어. 그는 루시아 이하가 세이나사에 대한 기억을 봉인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 여기 있는 모두가 그 사실을 알지만 비밀로 했어. 오스카 자신도 뭔가 빠진 게 있다는 걸 느꼈지만 모르겠어. 오후가 되자 그는 세이나사에게 받은 구슬을 꺼내봤어. 노먼을 좀 생각하게 했어. 그가 깨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말하지 않고 태자에게 어서 여자를 찾아보라고 했어. 안경 쓴 청년은 세이나사의 행동에 감화된 듯 이 방법으로 오스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떠올리게 하려 했어. 아내의 모습이 곧 떠올라서 그는 두 사람의 비밀방으로 갔어. 리아가 나타나서 그가 무슨 짓을 하는지 물었어. 그녀는 그의 감각을 차단했고 기억이 혼란스러운데도 민우는 여전히 기억하고 찾아온 거야. 세이나사가 어디에 있냐고 물으니 그녀가 독 때문에 누워있는 걸 봤어. 독이 퍼진 지 오래라서 그녀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 이 독이 가져온 고통으로 푸른달 마법사의 정신이 막지 않아. 다행히 그녀의 의지가 강해서 주문을 외울 수 있었어. 모든 게 자신 탓인 걸 알자 오스카는 사과밖에 할 수 없었어. 그녀의 몸을 보고 싶다고 했지만 루시아 이하가 막았어. 어떤 소녀도 몸 전체를 보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는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볼 수 있었어. 그 멋진 포옹이 타사가 항체를 만드는데 마지막 도움이 됐어. 다음날 그녀는 깨어나서 루시아 이하를 기쁘게 했어. 그녀는 친구의 상처를 모두 치유하고 그 청년을 만나러 갔어. 오스카는 여전히 진정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바다처럼 차올랐어. 그녀의 몸에 대해 물으니 이제 괜찮대. 그는 믿지 못하고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세이나사에게 웃어보라고 했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이 말로 오스카는 그녀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 계약 이상으로. 세이나사는 솔직하게 말했어. 그 청년이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 말을 듣고 그는 기뻐서 웃으며 마법사 아가씨가 자신에 대해 더 생각해보라고 했어. 그녀는 그 후 친구들에게 이 일을 말했어. 그들은 그녀가 그 청년을 매우 사랑한다는 걸 인정하라고 조언했어. 도대체 세이나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마음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머리로는 사랑이 뭐인지 모르겠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다들 손을 들었어. 그녀는 화가 나서 뭔가를 부수려 했지만 루시아 이하가 진심으로 솔직해지라고 했어. 이건 사실이니까. 그 말에 그녀의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어. 오스카를 죽여서 심장이 정말 그를 향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커플이 만났지만 그녀의 말처럼 되지 않았어. 오스카 앞에서 그녀는 약해졌어.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어. 결국 그는 그녀를 정복했고 이성으로는 이길 수 없었어. 많은 일이 일어나자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울며 감정을 인정하고 행복하게 키스했어. 그날 밤은 그 커플이 처음으로 함께 잤어. 세이나사는 이전처럼 마법을 쓰기 어려워졌어.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얻었으니 만족했어. 앞으로 연습해서 자신을 완성할 거야. 마법을 잃었더라도. 그는 결혼 후 그녀가 왕실의 특권을 가질 수 있다고 했어. 파나스처럼 원하는 걸 배울 수 있어. 원하는 걸. 결혼 얘기를 하자. 세이나사는 좀 망설였어. 그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니까. 오스카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고 했어. 몇 날 후 새해가 다가오자 그는 아내에게 왕실의 전통을 알려줬어. 새해 말 타고 국민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야. 이 일은 철저히 준비해야 해. 악이 그날 공격할지 모르니까. 바로 그때 리톨라가 나타나서 푸른 타워에 손님이 왔다고 알렸어. 늘 닫혀 있었지만 오늘은 정말 이상해서 보고 온 거야. 5명의 손님은 세이나사를 만나고 싶어 했어. 다 10세 미만의 아이들이야. 그걸 알자 마법사는 타워로 돌아가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걸 물었어. 처음에 그들은 좀 의심했지만 결국 북쪽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했어. 매년 비가 오는데 올해는 우박이 왔어. 나머진 이 아이는 그 애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서 마법사를 만나러 온 거야. 세이나사는 그게 그냥 눈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어. 도둑이나 납치범을 안 무서워해서. 이 아이들은 태자를 예로 들었어.
오스카가 이곳으로 모험 왔을 때 더 강해졌으니까 그들도 민처럼 강해지고 싶어. 구할 게 없어서 세이나사는 설명했어. 태자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많이 연습했으니까 그처럼 강해지려면 더 열심히 검수를 배워야 해. 설명한 후 그녀는 이동의 문을 열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보냈어. 또 마법으로 감시해서 다른 아이들이 타워로 오지 않게 했어. 오스카를 만나자 그는 왜 그녀가 결혼을 원하지 않는지 물었어. 이유가 나에게 있는가? 그녀는 그의 몸에 마법이 있다고 말했어. 그는 그에 대해 더 듣고 싶어서 그녀는 솔직히 말했어. 실제로 그 청년의 몸에 존경할 만한 마력이 있어. 그 힘은 그가 어렸을 때 봉인됐고 만약 그녀가 그에게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전에 없던 강한 마법사가 될 거야. 그리고 오스카는 그 아이들이 불행한 마법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나? 더 나쁜 건 딸이라면 세상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그녀처럼. 아들이라면 좀 나아서 아카시아를 사용할 수 있어. 그 검은 그의 몸속 마법을 억제할 테니까. 민처럼. 그녀의 의미는 즉 그의 아버지가 이미 그에게 마법의 힘이 있다는 걸 알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검을 쥐어준 거고 아내의 추측대로 그의 어머니나 누군가가 그의 힘을 봉인했을 수 있어. 결론적으로 이 일은 더 조사해야 해. 결혼에 대해 그는 여전히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만약 그들이 아이를 낳는다면 아이들에게 힘과 삶을 하나씩 가르쳐주는 거야. 아이들의 기회를 빼앗지 말고 태어나게 해주기를 바래. 장면이 전환되자 새해의 민우와 근위병들은 말 타고 국민들과 새해를 맞이했어. 모두가 기뻐했어. 올해는 태자의 곁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으니까. 의식이 끝난 후 오스카는 항상 사랑하는 여자를 향해 생각에 잠겼어. 반면 세이나사는 아무 말 없이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 예상대로 악한 자들이 그들을 노리고 있었어. 그들을 알아보자마자 푸른 달 마법사는 번개빛으로 그들을 도망가게 했어. 아직 다른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 바로 전에 타워에 온 그 아이야. 나머지 아이들은 태자와 함께 가는 여인이 마법사라는 걸 알아보고 그녀를 따라왔어. 여전히 부드럽게 아이들을 집으로 보냈어. 하늘이 비를 쏟아지자 이동이 빨라졌어. 세이나사는 더 나은 걸 생각했어. 바로 비를 빛나는 눈꽃으로 바꿨어. 이런 멋진 장면이 새해에 펼쳐지니 더할 나위 없어. 인사 끝에 마법사는 좀 긴장했어. 마법을 너무 써서 몸이 안정되지 않았으니까. 오스카는 아내를 안아서 쉬게 했어. 그녀를 기쁘게 해. 결혼에 대해 그녀도 더 생각해보겠다고 했어. 민우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 대해 물어보겠다고 했어. 전에 아버지가 자신을 닮았다고 했으니까. 오스카에 따르면 아버지도 자신처럼 이기적이었을 수 있어. 어머니를 아내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마법사야. 그게 어때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민우는 어머니 덕에 태어나서 기뻐. 그런 식으로만 하면 지금 아내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 장면이 전환되자 레오노라 마법사가 푸른 달 마법사에게 매우 관심을 보였어. 그녀가 한 남자에게 마음을 준 걸 알자 그녀는 세이 나사를 죽일 방법을 명령했어. 지금 그녀는 예전처럼 강하지 않으니까. 다음 날 라자가 태자에게 2주 후에 기념식에 가야 한다고 알렸어. 그는 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해결하고 싶었어. 라가는 여전히 태자를 강요했어. 그래서 민우는 아내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어. 몇 명의 지원자와 함께. 세이 나사는 거기서 소개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 그냥 호의만 하겠다고 했어. 그 청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 이미 그녀를 약혼자로 정했으니까.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당황했지만 간단하게 가던트로 가기로 했어. 전에 한번 그곳에 갔었어. 괴물을 죽이라는 요청을 받았으니까. 최근 일들 때문에 그녀는 매우 경계했어. 남편이 뭔가 느끼면 바로 알려달라고 했어. 본인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있을 거야. 잠시 후 파티에서 한 사람인 차비스가 세이나사에게 술을 권했어. 그들은 서로 알고 있었고 이번에 다시 만나서 그를 놀라게 했어. 그녀가 더 성장했다고. 아마 사랑을 해서 그런가 봐. 게다가 그녀의 강력한 힘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입었다고 했어. 오스카를 보면 차비스는 만약 민우가 여자였다면 그를 소유하고 싶을 거라고 했어.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냐고 물으니 그는 가던트의 공작이 됐다고 했어. 오스카가 올려다보자 세이나사는 경계를 잃고 미소를 지었어. 그 청년은 그녀가 정말 바보 같다고 했어. 자신이 공격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바보가 아니야. 시도해볼래? 그녀의 진지한 얼굴을 보니 그는 좀 두려워서 그만뒀어.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그 사람이 또 시끄러워질 테니까. 바로 그때 다른 아름다운 소녀가 와서 그를 꾸짖었어. 다른 여자를 유혹하다니. 아우렐리아는 이곳의 왕족이라서 예의 바르게 세이나사에게 사과했어. 소개한 후 그녀는 태자의 약혼자라는 걸 알았어. 만약 그 청년과 문제가 생기면 그녀는 걱정했지만 전에 아는 사이라서 괜찮대. 그때 그들이 언제 결혼하냐고 물었어.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들의 결혼 시기를 물어본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강력한 존재가 될지 궁금하니까. 일반적으로 테인나사는 아직 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아우렐리아는 그녀가 아이를 싫어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커플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 샤비스가 마법사인데 그녀는 이 청년에게 아이를 낳고 싶어 한다.
아우렐리아는 아이를 낳는 게 부모로서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솔직히 털어놨어.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빛났어. 잠시 후 방으로 돌아온 오스카는 아내가 따뜻하게 목욕시켜주고 있었어. 그리고 소문이 들려왔어. 공주 이하다가 간동국경에 도착하기 전에 실종된 거라고. 이건 큰 문제야. 아마 그쪽에서 내부 분쟁이 일어나고 있을 거야.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게다가 그곳에서 몇 명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어. 타인 나사가 그 소식을 듣고는 남편이 원하면 사람을 보내 조사하겠다고 했어. 오스카는 그 말을 듣고 아내를 가까이 끌어안았어. 그리고 의식에서 그녀가 한 남자와 계속 이야기하는 걸 지적했어. 메인의 눈에는 그 남자가 인간이 아니라는 게 보였어. 타인 나사는 그 사실에 깜짝 놀랐어. 누가 그런 걸 알아볼 줄 몰랐으니까. 차비스는 그 남자가 최고의 악마 중 하나라고 말했어. 바로 마왕으로 알려진 존재야. 과거에 그녀가 이곳에 와서 싸운 건 바로 차비스와의 대결이었어. 요즘 그 악마는 마법사보다는 오스카에게 관심이 가 있대.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그자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당부했어. 그날 밤 깊이 잠든 사이에 악마 무리가 갑자기 공격해왔어. 타인 나사는 급히 담요만 두르고 밖으로 나가 싸웠어. 그녀는 강한 적을 쫓아가서 성공적으로 잡았어. 그녀에게 물었더니 그건 명령에 따르는 거라고 했어. 하지만 주인을 묻자 대답이 없었어. 그때 우연히 차비스가 다른 적을 쫓고 있었어. 바로 머리카락이 푸른 녀석의 동료를. 그들은 순간이동으로 도망쳤어. 파란 달의 마법사가 깜짝 놀랐지. 차비스는 그 녀석이 자신의 아우렐리아를 노리고 있어서 쫓아간다고 화가 났어. 아침이 되자 사망자 소식이 오스카에게 전해졌어. 문제는 타인 나사가 이 사건에서 부주의로 의심받고 있다는 거야. 그녀는 몇몇 배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바로 무명의 마법사 레오노라. 만약 그렇다면 메인과 아우렐리아가 노려주는 것도 이해가 돼. 그건 과거에 차비스와 행복하지 못했던 그녀의 복수야. 그리고 자신도 그 여자와 싸워서 말을 많이 해서 미움을 샀어. 많이 해서 미움받았어. 그게 목적이 됐지. 결국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을 노려 타인 나사와 차비스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거야. 그녀는 이하다에 있고 왕자와 좋은 관계래. 이게 놀라운 점인데 보통 마법사가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데 하지만 그 여자는 달라. 왕국을 파괴하는 전쟁을 즐기지. 그녀는 많은 부하와 무서운 힘을 가졌어. 심지어 성 전체를 봉인할 정도야. 타인 나사는 그 여자에 대해 모르지만 죽이고 싶어해. 오스카는 걱정돼서 아내가 혼자 가지 못하게 했어. 이 일은 전쟁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메인도 전쟁이 번지기 전에 개입하고 싶어졌어. 몇 날 후 그들은 이하다 영토에 도착했지만 거대한 모래폭풍이 몰아쳤어. 타인 나사에 따르면 실종된 공주가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곧장 들어갔어. 메인은 자신을 오스카 펜스 SAS의 왕자로 소개했어. 이하다의 공주는 네펠리야. 첫눈에 그녀는 메인에게 반해버렸어. 오스카는 다른 나라 일에 끼어들 생각은 없지만 전쟁으로 번질 수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했어. 상대는 마법사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깜짝 놀라서 무명의 마법사인지 물었어. 타인 나사는 그게 레오노라라고 확인했어. 먼저 그녀는 오스카와 공주가 이야기하도록 남겼어. 자신은 모래폭풍을 해결하러 갈 거야. 파란 달의 마법사는 레오노라가 성급해서 속일 수 있다고 자신했어. 그들을 현명하게 유인하면 타인 나사가 네펠리 공주에게 접근한 걸 드러내기만 하면 돼. 이미 그녀는 모든 걸 조사했으니까 상황을 완벽히 파악했어. 하지만 오스카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래서 아내의 머리를 툭 치며 다음에는 미리 말하라고 했어. 그녀는 네펠리의 오빠와도 이야기했어. 결국 레오노라를 없애기 전에 전쟁이 번지지 않게 해야 해. 그날 밤 파란 달의 마법사는 영혼을 보내 주변을 감시했어. 오스카는 아내에게 자신이 뭘 할지 물었고 그녀는 무명 마법사의 오른팔을 물리치는 임무를 줬어. 그자는 악마를 흡수해 힘을 키우는 무자비한 괴물이야. 예측 불가능해. 메이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아내에게 맡겨놓으라고 했어. 더 중요한 건 그녀가 앞으로 혼자서 행동하지 말라고 했어. 이제 서로의 사람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래. 그 말을 듣고 타인나사는 기뻐서 자신은 죽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어.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안겨 안겼고 오스카는 더 나아가려 했지만 이게 집이 아니라고 말렸어. 오스카는 그래도 아내와 밤새도록 함께했어. 타인나사는 그의 장난에 헬멧을 썼어. 이제 날씨가 안정됐어. 모래 폭풍이 사라졌지. 네펠리 공주는 그 광경에 놀랐어. 타인나사는 어제 남편과 싸우느라 피곤하다고 했어. 오스카는 몇 명을 깨워서 도와달라고 했어. 레오노라가 1시간 안에 올 테니까. 무명 마법사의 장면으로 넘어가 그녀는 타인나사가 모래 폭풍을 없앤 걸 알게 됐어. 예상대로 그녀는 화가 나서 파란 달의 마법사를 없애러 가고 싶어졌어. 이쪽에서 그녀는 목욕 중이었고 공주가 들어왔어. 문제는 타인나사의 목에 상처가 있었어. 하녀가 알려주자 그녀는 마법으로 지워버렸어. 창피하니까. 그 광경을 본 공주는 더 놀랐어. 둘은 은밀히 이야기했어. 만약 마법사가 오스카의 삶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네펠리가 그의 여왕이 됐을지도 몰라. 타인나사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걸 느끼고 약간 고민했어. 메인의 모든 일은 마법사와 얽혀 있었어. 운명처럼. 타인나사는 과거 레오노라를 만났을 때를 회상했어. 그녀는 아름답지만 불행한 여자였어.
타인나사가 고통을 겪자 그녀는 조언했어. 원하는 대로 살아 우리는 강하니까. 자유롭게 살아. 하지만 오스카를 만나 결혼하며 모든 게 변했어. 그래서 타인나사는 그녀의 삶을 바꾸고 싶어졌어. 레오노라에게 잘못됐다고 말하려 했어. 그리고 외부에서 전투가 시작됐어. 오스카는 아내가 늦는다고 탓했지만 그녀는 목욕하고 나서야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했어. 그녀는 머리띠를 그의 팔에 묶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당겨오라고 했어. 아내가 그렇게 여유로운 걸 보니 오스카는 이 전투를 이기면 다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했어. 이번에 그녀가 동의해서 모두가 놀랐어. 오스카는 속으로 자신은 무적일 거라고 생각했어. 이겨야 그녀와 결혼할 테니까. 커플은 용을 타고 바람을 가르며 적에게 다가갔어. 레오노라는 옛 소녀에게 인사했지만 타인나사는 검으로 답했어. 그녀는 피했다. 한편 오스카는 임무를 완수하고 레오노라의 오른팔을 쓰러뜨렸어. 그녀는 그들이 너무 자신만만하다고 했지만 타인나사는 신경 쓰지 않았어. 그녀는 마법의 활을 만들어 레오노라를 크게 다치게 했지만 효과가 없었어. 마법사들은 회복력이 높으니까. 그래서 치명타를 날리지 않으면 죽지 않아. 오스카 쪽에서는 적의 팔을 잘랐지만 상황은 여전히 팽팽해. 그자는 자신의 피와 살로 무기를 만들고 몸이 너무 단단해. 그래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 위에서 레오노라는 이 소녀가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진짜 마법사답게 가르치고 싶어졌어. 그녀는 땅에서 거대한 걸 불러내서 타인나사를 걱정하게 했어. 오스카가 위험해졌으니까. 그녀는 도와주러 가려고 했지만 어떤 주문에 막혔어. 그 아래에 나타난 마법의 원은 봉인된 성이었어. 오스카는 그 안에 갇혔어.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만약 타인나사가 이 공격을 피하면 네펠리와 그녀의 사람들이 죽을 거야. 만약 막지 못하면 자신도 죽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아래 성체까지 무너질 테니까. 결국 타인나사가 그것을 막기로 하고 상상할 수 없는 폭발을 일으킨다. 오스카가 뭔가를 느꼈는지 전투를 끝내고 아내를 찾아 나선다. 레오노라가 그 후 승리를 축하하러 돌아오지만 오래지 않아 테인나사가 찾아와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한다. 한 팔을 잃었음에도 푸른 달의 마법사는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 그녀는 순결을 잃었는데도 이렇게 강하다고 했어. 순결이 있었다면 전투는 훨씬 전에 끝났을 거라고. 타인나사는 레오노라가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어. 힘을 모으며 성 전체를 흔들었어. 상대를 두려움에 빠뜨렸지. 다행히 그때 오스카가 아내를 부르자 그녀는 멈췄어. 그는 여전히 적과 싸우고 있었어. 타인나사가 도착하자 상황이 바뀌었어. 레오노라는 화가 나서 무시당한 기분이었어. 아내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걸 보고 오스카는 걱정했어. 그녀는 괜찮다고 하며 전투를 먼저 끝낸 후에 회복하겠다고 했어. 두 마법사 모두 강한 검사사를 가졌어. 그래서 더 조화로운 커플이 이길 거야. 타인나사는 기습을 시도했지만 막혔어. 오스카가 즉시 그 자리를 메우고 적을 밀어냈어. 그 공격으로 레오노라가 다쳤지만 회복 속도가 놀라웠어. 그녀는 타인나사의 행동이 무의미하다고 했지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계속 공격하며 그녀는 흙과 돌로 시야를 가렸어. 상대가 비웃었지만 타인나사가 사라지자 그녀를 놀라게 했어. 결국 메인의 아카시아 검에 관통당했어. 화인 커플은 위치를 바꿔 협력했어. 그 검에 맞으면 모든 마법이 무효야. 레오노라는 타인나사를 마지막으로 보며 그녀가 적을 쓰러뜨린 걸 봤어. 이게 바로 그들의 사랑의 힘이었어. 사랑을 얻지 못한 그녀는 참아야했어. 레오노라는 이게 단지 잠깐의 피로일 뿐이라고 중얼거리며 영원한 꿈에 빠졌어. 전투가 끝났어. 외부의 악마들이 사라지며 야다가 평화를 되찾았어. 네펠리는 그 커플의 행복을 보며 시크릿리 부러워했어. 네펠리가 그 커플이 행복하게 함께 있는 걸 보고 속으로 부러워한다. 테인나사도 이 결과에 만족하며 그 후 오스카와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다. 결혼식은 방금 그 전투도 테인나사와 샤비스 사이의 한판 승부였다. 돌아온 후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눈다. 레오노라가 쓰러졌으니 그녀는 약속을 지키길 바래. 그녀는 마왕이 사랑하는 사람을 노릴까봐 그래서 이런 거래를 한 거야. 차비스는 오스카가 살아있는 한 그의 나라를 노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그는 이 커플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졌어. 몇 일 후 커플이 돌아오자 펜스 SAS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열었어. 사람들은 타인나사가 마법사라서 검은 드레스를 입고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녀가 나타나자 완전히 달랐어.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워서 모두가 기뻐했어. 그녀의 동생도 달려와 축하했어. 그 아이는 친절해서 자라서 타인나사를 보호하는 병사가 되고 싶대. 바로 그때 빙월의 마법사가 익숙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 오스카는 교회에서 결혼을 선언했어. 메인의 아카시아가 반응해서 아내가 놀랐어.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둘은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이렇게 함께할 줄 몰랐어. 결혼 후 며칠 타인나사는 남편에게 녹색탑의 물건을 정리해오라고 했어. 연구를 도와주자 그녀는 가볍게 키스하며 오스카의 피로를 날려줬어. 거기서 그는 아내의 오래된 팔찌에 피가 묻은 걸 봤어. 뒷면에 그녀의 진짜 이름이 적혀 있었어. 몇 년 전 그 악당과 관련된 거야. 갑자기 다른 상자가 떨어지며 오스카의 어머니가 남긴 구와 비슷한 게 나왔어. 단지 색깔이 파란색이고 아직 사용되지 않았어. 그걸 잡은 순간
메이는 우연히 활성화시켜버렸어. 타인나사는 걱정돼서 손을 뻗었지만 그는 다른 곳으로 사라졌어. 그곳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메이는 이게 타인나사의 고향 투다라는 걸 알았어. 그는 어떻게 해서 그녀의 어린 시절 방에 들어왔어. 처음에 그녀는 그를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했어. 다행히 아카시아 덕분에 메인이 우위에 섰고 그녀의 입을 막으며 400년 후에서 왔다고 설명했어. 그 말을 듣고 타인나사는 놀랐어. 책에 그런 마법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스카의 말이 거짓은 아니었어. 그녀는 과거로 돌아갈 방법이 있는지 물었어. 하지만 없어서 그는 여기서 어린 아내와 함께 지내기로 했어.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어. 그녀는 그를 도와주겠다고 하며 방법이 생길 때까지 머물라고 초대했어. 그 말을 듣고 그는 따뜻해졌어. 밖에서 살기 힘들 테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연구는 시간이 걸릴 거야. 오스카는 그녀가 너무 모험적이지 말라고 했어. 그 성격은 이미 어릴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리고 다른 방으로 가려 했지만 그녀는 여기서 자도 된다고 했어. 시끄러울 테니까. 지금 그녀는 10살이라고 하니 그는 생각이 깊었어. 가을 바람 속에서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재우게 됐어. 그렇게 둘은 함께 지냈어. 오스카는 그녀에게 과거의 슬픔을 알려줬어. 과거에 그녀는 너무 외로웠겠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친구가 생겼으니 기쁘겠지. 그녀는 투다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걸 배우고 있었어. 메인이 그녀가 만든 차를 마시니 미래의 아내 맛과 똑같았어. 모든 비참한 일을 알았으니까 그는 그녀의 다음 생일을 물었어. 미래를 바꾸기 위해 계획을 세우려 했어. 그녀를 구하려고. 그날 둘은 함께 정보를 찾았어. 그녀는 메인의 환영검에 대해 궁금해졌고 그는 그검 실체 없는 검이 모든 마법을 막는다고 설명했어. 그걸 보고 그녀는 그가 펜스 SAS의 왕족임을 알았어. 그녀는 검의 마법을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어. 그때 그는 어머니가 남긴 구와 비슷한 걸 떠올렸어. 그 기억은 흐릿해서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팠어. 그는 그녀에게 그 구가 파란색이라고 말했어. 지금은 도울 수 없어서 그녀는 이 방에서 연구할 수밖에 없었어. 그녀의 타고난 재능으로 아직 마법사가 아니지만 메인의 몸속 마법을 느낄 수 있었어. 봉인된 마법이야. 그 안에는 복잡한 저주와 축복이 있었어. 그는 어린 시절 저주와 축복을 받은 이야기를 했어. 타인나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메인의 몸에 관심이 생겼어. 좋아, 그럼 해보자고. 이제 할 일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녀가 만지기 전에 그는 검술을 연습하라고 했어. 미래에서 검은 중요하니까. 정확히 말해, 타인나사는 항상 검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검술을 배우면 미래의 그녀가 더 강해질 거야. 그렇게 시간이 조용히 흘렀어. 둘은 함께 지내고 즐거웠어. 그녀의 용을 오스카가 돌려줬어. 그는 미래의 그녀가 어떤 사람일지 물었고 오스카는 아주 좋다고 했어. 미래에 결혼할 거라는 말은 안 믿었지만 나머지는 다 믿었어. 오늘은 란나크가 와서 계획을 실행할 날이야. 그녀의 생일이 다가오니 그는 목걸이를 선물로 가져왔어. 당연히 타인나사는 의심하지 않았어. 그들은 곧 결혼할 테니까. 그날 밤 오스카는 그 목걸이에 대해 물었어. 그녀가 믿는 걸 보고 그는 그 사람이 그녀를 죽일 거라고 말했어. 그녀는 그를 가족처럼 여기지만 그자는 힘만 원해.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믿지 않았어. 없으면 너무 외로울 테니까. 그녀가 울자 오스카는 안아주며 이제 나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했어. 다음 일은 내가 해결할게. 그녀의 꿈은 다른 아이들처럼 가족과 살고 싶었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그녀가 너무 강하니까. 오스카는 그녀의 미래가 외롭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어. 그리고 그녀는 잠에 들었어. 아침에 일어나 둘은 어제 일에 대해 사과했어. 타인나사는 란나크가 오늘 그녀를 데려갈 거라고 했어. 밖으로 나가니 그녀는 오스카가 말한 파란 굴을 찾았어. 그건 금지된 방에 있었지만 아카시아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 저녁에 그 물건을 가지러 가기 전에 그녀는 미래에 400년 후에 결혼할지 물었어. 오스카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며 돌아가면 더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했어. 그리고 란나크를 너무 믿지 말라고 나만 그녀의 남자라고 했어. 그가 떠나자 타인나사의 마음은 텅 비었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 발자국 소리가 나서 오스카가 돌아온 줄 알았지만 란나크였어. 오늘 그가 그녀를 제물로 데려갈 날이야. 저쪽에서 오스카는 굴을 찾았지만 만지지 않았어. 과거로 가면 안 되니까. 이게 일어난 데 이유가 있을 거야. 생각 중에 구가 다시 빛났어. 잠시 후 그녀가 재단으로 데려가질 때 란나크가 그녀를 찌르려 하자 오스카가 막았어. 진실이 드러났어. 그녀는 오스카의 말이 다 맞았단 걸 알았어. 그자가 힘을 차지하려 했어. 그는 마법사를 보냈지만 아카시아로 막혔어. 오스카는 괜찮을 거라고 하며 그녀에게 자신을 보호하라고 했어. 하지만 그녀는 오스카를 보호하기 위해 결계를 썼어. 그 믿음의 란나크는 화가 났고 자신이 이길 수 없자 미친 짓을 했어. 과거가 바뀌며 미래도 변할 거야. 그는 타인나사에게 악의적인 말을 했어. 오스카는 그녀에게 그 말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향하라고 했어. 그녀는 그에게 감사하다고 하며 모든 걸 끝내고 싶어졌어. 그녀의 힘을 차지하려 그는 자신을 찔렀어. 만약 그녀를 찌른다면 성공할 수 없는데 그는 자신을 찌르니 그 힘에 삼켜져 죽었어. 가장 중요한 건 그가 남긴 혼란이야.
미래에서 타인나사는 그걸 흡수해 마법사가 됐지만 나라가 파괴됐어. 오스카는 그녀가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다고 격려했어. 란나크와 다르게 그녀는 훨씬 강하니까 아무도 피해 입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야.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항상 도와줄게. 그 말에 그녀는 더 자신감이 생겼어. 그리고 미래처럼 다치지 않았어. 그래서 그 힘을 성공적으로 흡수했어. 깨어나니 모든 게 끝났어. 투다가 파괴되지 않았고 모든 게 바뀌었어. 오스카는 그녀가 원하는 행복을 얻을 거라고 믿었어. 바로 그 후에 달콤한 키스를 했어. 비록 그녀가 11살이지만 이제 진실이 드러났으니 여기 있을 수 없어. 아마 미래의 이야기가 사실일 거야. 한 남자가 과거로 가서 어머니를 구한 거지. 그리고 오스카의 어머니도 과거로 가서 아들의 힘을 봉인했을지도 몰라. 이제 그의 차례야. 타인나사를 구하려고. 하지만 과거로 간 자는 사라질 거야. 오스카의 미래는 없어질 수 있어. 400년 후에 태어나지 않을지도. 그래서 이건 그녀에 대한 마지막 작별이야. 내 역할은 끝났고 곧 사라질 테니 그녀도 자신의 역할을 해라. 투다의 여왕이 돼 행복하게 살아. 나를 잊어라. 만약 과거로 가기 전에 알았다면 오스카는 그래도 이걸 선택할 거야. 자신을 버리고.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안고 사라지는 순간을 기다렸어. 적어도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녀는 400년 후에 그가 태어나면 다시 결혼하겠다고 했어. 그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어. 그리고 그녀에게 눈을 감으라고 했어. 그녀가 눈을 뜨자 오스카는 없었어. 그의 약속이 머릿속에 남아 타인나사를 슬프게 했어. 그녀는 고통 속에서 울며 그가 그린 미래를 향했어. 몇 년 후 타인나사가 성장한 장면으로 넘어가. 그녀는 투다의 사람들에게 훌륭한 여왕이 됐어. 400년 후에 그들이 재회해 이 기억을 다시 쓰길 바래.